북적북적 북클럽. 감정이 실린 언어는요,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한다고 하는데요. 말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서 적정 온도를 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들이 쓰는 언어의 온도를 같이 재보겠습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문 여는 첫 곡은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작가 이기주의 작품입니다. 언어의 온도인데요. 함께할 독서팀 동대문 맘마미아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요즘 선선해졌죠. 네. 책 읽기 아주 좋은 계절인데요. 맞아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선입니다. 네, 저는 올여름에 휴가 2번 갔다 오고 또 큰아들 상견례 다녀오니까 여름이 끝났더라고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아, 네. 우와. 초청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신 서승보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대문 맘마미아 팀의 서승보입니다. 저는 새 아이 엄마이고요. 네네. 이렇게 첫 출연하게 됐네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더위도 수그러들고요. 우리 마음도 요즘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책 잘 맞아요. 읽히죠, 요즘에. 읽고 싶어요, 많이. 네. 오늘은요, 특별히, 날씨 말고도 여러 가지 온도를 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언어의 온도,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북적북적 북클럽. 네. 오늘 함께할 책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을 많이 하고 살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작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별 생각 없이 지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와, 언어에도 화상을 입고 동상을 입는구나. 그동안 너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서. 그쵸? 네, 맞아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이에요. 다들 반성하는 분위기네요. 네, 모구유언입니다. 네. 작가와 줄거리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언어의 온도 작가 이기주 작가는요, 작가가 되기 전에 경제신문사 2곳에서 기자 생활을 9년이나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신기하게 대통령 스피치라이터로도 일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2010년에 본격적인 전업 작가로 변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에세이, 자기계발서 이렇게 여러 권 썼다는데, 알고 보니까 언어의 온도 그 전에 여러 권 썼는데 무명에 가까웠잖아요. 네네. 언어의 온도로 아주 유명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교보문고의 북멘토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네. 제가 조금 새롭게 본 건 그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 있잖아요. 네. 아나소사이티라고 그 회원이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정보네요. 네. 모든 작가들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기주 작가는 읽으면서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이기주 작가만의 어떤 섬세함으로 또 절실함을 담아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아주 여러 아시아 전역으로 판권이 수출되었고요. 벌써 네. 3년 만에 150만 부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념 에디션 양장본을 지금 낸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기부금도 많아졌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럼 줄거리 알아볼게요. 네, 이 책은 작가 이기주 씨가 일상에서 겪은 일이나 사람들, 영화나 책 또는 단어의 어원이나 유래를 기반으로 네. 자신의 겪은 감정을 쭉 써내려간 책이에요. 네. 말과 글 한마디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언어가 가진 온도와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상대방을 차갑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초고속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젊으십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승보 씨 나와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네, 저희는 새로 나온 회원들이 오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훨씬 네. 따뜻해지죠.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힘이 나고. 네, 어떻게 해도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책 읽고 인상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읽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네,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의 말도 좀 자세히 듣게 되고요. 내가 네. 던진 말이 꽃이냐, 이게 칼이냐. 네. 그죠? 칼 같은 말 너무 많이 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찔립니다. 민감해졌어요. 네. 말에 대해서.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섬세하더라고요. 섬세해서. 글들이 네. 너무 디테일하고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멋진 남자분이라 놀랐는데 네, 인물도 훤칠하신. 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어떤 잊어버렸던 어떤 일상 네. 그리고 지나친 것들, 버려진 것들에 대해서 이분은 새롭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내게 일어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나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그런 것 생각 같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네.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도 네. 관심을 가지시고. 의미를 많이 부여해주고. 네, 맞아요. 승보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책을 펼치자마자 네.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라는 작가의 무렵에 저는 한참 동안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물이 끓는 점을 최고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음. 아이들에게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히 따뜻한 한 40도? 네, 언어를 우리 표현하는 모두의 발을 나눈다. 네. 조급도 네. 40도 이유가 있네요. 맞아요. 그런 따뜻한 엄마이고 싶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우리 지금 희망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언어 온도 40도. 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책에 나온 얘기 중에서요, 그 사소한 말도 의미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 이렇게 네. 시골에서 부모님이 맞아요. 그냥 걸어봤어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 네. 들어있는 의미를 네. 정말 섬세하게 파악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부모님이 시골에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 이건 그냥 건 게 아니죠. 네, 보고 아니죠. 싶다. 네, 보고 싶다. 네, 안 본 지 한번 와라. 오래됐구나. 이런 말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좀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그 마음을 살피게 하는 게 아닐까. 네, 네. 네, 그런 그런 생각이 것 들었습니다. 같네요. 네. 네. 그럼 발췌문 읽고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또는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원사님, 김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물었다. 환자에게 자꾸 환자라고 부르면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을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려요.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슴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네요. 네. 네, 좋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방법이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말이 의술이 될 수 있다. 네, 인상적인 말인데요. 네. 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또는 꿈꾸는 다락방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의 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오늘 실감나네요. 네, 무심코 그러네요. 던진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건강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다. 네, 말이 힘이 될 수 있네요. 네. 네. 저도 우리 큰아들이랑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네. 큰아들이 고3 때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웠나 봐요. 고3 때 힘들죠. 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이제 기숙학교에 있었는데 네. 엄마, 나 공부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지금이라도 나가서 기술이라도 배워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엄청 말하는데 제 마음에 엄청 아이가 어려웠구나. 너무 힘들구나가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공부하기 힘들면 네가 읽고 싶은 책 읽어.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 그냥 졸업만 해. 괜찮아.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한테 제일 멋진 아들이야.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네. 네. 제가 들어도 힘이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아들이 세 네. 번 정도 전화를 받고 졸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말이 힘이 되네요. 맞아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면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네. 전 사실 남편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편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렇게 안 많이, 보여요. 많이 친하시니까. 네, 그러겠죠? 네. 그렇군요. 저는 어떤 화장실에 이렇게 붙여진 글귀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음. 이 청소하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글귀 보니까요. 화장실에 절대 깨끗이 휴지 못 버릴 것 사용해야겠어요.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들이 힘이 있구나. 네. 휴지를 못 버리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읽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네네네. 엄마라는 말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말은 정말 엄마? 엄마 이게 다 틀리잖아요. 맞아요, 미안해서 맞아요. 하는 건지 화가 나서 하는 건지 맞아요. 그 마음이 다 틀리죠. 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전직 직함을 불러주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름 바꿔 불러주면 정말 힘이 있네요. 네. 저는 네. 제일 처음 이름 바꾼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궁금하죠? 네, 네. 결혼해서 처음에 남편이 매번 남의 편을 드는 거예요. 제 편은 안 들고 어떡해요? 어머니 편 들고 식구들 편 들고 아이들 편만 들고 해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네. 내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잘하셨네요. 얘기하고 나니까 내 편 같이 행동하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효과를 보셨네요. 네, 내 맞아요. 편이 되는 것 느껴지면서 지금은 완전 제 편 됐거든요. 이게 말에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축하드립니다. 저도 남편의 연애 때부터 자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자비. 모든 일에 자비로워서요. 어머. 근데 요즘에 좀 그 말을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자기는 더 이상 자비롭기 싫다면서 잘생긴 남편이라고 불러달래요. 근데 잘생기지가 좀. 그냥 붙여주면 돼요. 잘생겨 보여요. 네. 근데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싶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잘생겼어, 멋진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는 네. 않습니다. 처음에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이름만 바꾸려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소망을 가지고 한번 바꿔보면 네. 네, 이 말을 바꾸면 그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보이는 거 그대로 말하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하고. 네. 그리고 제가 저를 보면 제가 보는 게 틀릴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도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오해가 될 때도 참 많고요. 그렇죠. 제 눈을 믿고 말했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보는 게 참 중요하죠. 틀릴 때가 많고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신규 간호사로 일할 때였어요. 네. 응급 환자가 있어서 하루 종일 다 같이 힘들게 일할 때였는데 네. 다음 근무로 일할 선배 중에 출근하자마자 바쁜 병동을 한번 쓱 보고는 신규가 있어서 더 바쁜 것 같다면서 저를 보면서 너 때문인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어머, 어떻게 사실 그렇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사실 저는 예쁘다. 그날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그때 생각이 나서 지금 네, 네. 울컥하셨어요. 울컥하신 것 지금도 같아요, 조금 진짜.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이렇게 말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상대방을 그 긍정적으로 보고 또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게 네. 나한테도 벌써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사실 내 자신에게도 굉장히 그 엄하게 할 때, 엄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네. 남에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실수에 대해서도 좀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네. 네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유가 네. 필요하죠. 네.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지 행복한 말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음. 후배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해줘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도 실수했었어. 괜찮아. 음. 사실 그래야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멋진 선배가 되셨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을 하다 보면 네네. 그 말에 숨겨진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에 화가 나 있거나 삐져 있으면요. 음. 남편에게든 누구에게든 어떻게든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네. 식물들도 느낀다 그러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어떤 맞아요. 아빠가 말의 아주 힘. 예, 아주 키가 작은 딸에게 네. 너 너무 작아서 큰일이다 이런 게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너는 아주 예쁘고 어. 아담하고 귀여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사실 사춘기 때 키 작거나 하면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굉장히 아주 잘 지냈대요. 그래서 음. 나중에 자기한테 뭐 떡볶이 반토막이니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어머, 아빠가 먼저 너 아담하고 예뻐 그 말로 나 굉장히 아담하구나 하면서 그 언어 폭력을 다 이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양빚을 갚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진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이상철라고 이름을 부른 적이 있잖아요. 이름이 상처세요. 네, 정말 초반에는 결혼 초기에는 진짜 상처를 어려웠거든요. 많이 네, 받죠. 네, 남편이랑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가 화가 나면 남편이 얘기하다가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저보고 당장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고속도로에서. 네, 너무 처음엔 당황했는데 음. 어떤 날은 제가 정말 내려봤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요즘, 걱정되셨을 거예요. 네, 요즘은 제가 이게 더 강하게 당신이 음. 나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말이 아주 네네. 강해지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생이라는 건가? 뭐 네. 내가 없어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네. 말 주의해야 되겠네요, 정말. 네. 네. 근데 네. 네. 가까운 가족일 때 근데 더 상처를 주죠. 네. 아까 남편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가까운데 가깝기 때문에 더 상처를 네. 주는 것 같아요.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아우 답답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그래. 또 있어요. 네. 제가 좀 잘못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화가 더 나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해서 음식을 잘 못하니까 뭐 할 때마다 우리 남편이 야, 너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프다. 남편의 언어의 온도가 좀 약간 빙점이시네요. 네, 너무 상처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보면 좀 판단하는 말이잖아요. 네. 네. 내가 알고 있고 너는 몰라. 라고 생각해. 내가 마음이 높아질 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저도 마음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았는데 네. 저는 막내 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얘가 고1 때 이제 케냐 국제고등학교를 보냈었거든요. 아프리카. 네.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그때 어려움이 많았나 봐요. 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가 16살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쵸. 아프리카 이국 말리잖아요. 네.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독서 캠프에서 이제 사과 편지를 한번 보냈잖아요. 아이가 그 다음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잘하셨네요. 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엄마음이 좀 녹았겠네요. 네, 그 행동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동료들에게 좀 다이렉트로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막 급하게 하거나 막 빨리 추진할 때 바쁠 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한 말에
동료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 제 말의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낮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돼요. 네, 아까 승보 씨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너 때문이야. 이제 이런 말들 네. 우리가 이제 뭐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꽃이 아름다우냐? 네. 그래서 저는 꽃이 아름답다고 생일날 받은 기억이 네. 있어서 그렇죠, 아름답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예외로 어떤 네. 분은 네. 가장 슬픈 날 그 하얀 국화를 생각하시는 어. 분도 저도 있었고요. 네.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어떤 그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네. 매일 이제 매를 때리고 나면 그 다음날 아. 출근해서 집으로 꽃을 보내는 어머 남편 그런 이야기예요. 무서운 꽃이네요. 네, 어머, 엄청 방금 소름 돋았어요. 네. 그런 꽃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네. 보는 눈이 다 다르고 네. 경험도 다르고 뭐 상황도 한 측면만 보고 말할 때가 많으니까요. 네. 심지어 말은 뱉으면 주워 담지 못하니까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은 정말 한 번 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칼이 네.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이야기하면서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언어의 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맞죠? 네네. 네, 그러면 다음 발제문 읽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말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승보 씨 부탁드릴게요. 몇 해 전 친한 선배가 부친을 하늘로 떠나보냈다. 평소 그는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 집에서 식사를 할 때면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밥을 먹고 자리를 떴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동하는 길에 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리려 했으나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제발 일어나세요. 저 좀 보세요.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감았다. 부자는 두 번 다시 서로의 눈빛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선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대를 자세히 응시하는 행위는 우리 삶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관찰은 관심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사람은 관심이 부족하면 상대를 쳐다보지 않는다. 궁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외면하는 것이다. 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말만 듣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눈빛도 보고 그 사람의 행동, 제스처 다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언어의 표현이죠. 네. 네, 그래서 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말하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 눈총을 쏘아보기도 하고 눈으로 말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승보 씨? 제가 언제 한번 남편을 바라보는 게 네. 제 마음이 딱 동요가 됐나 봐요.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갑자기 네. 왜 나 또 벌레 같아? 라고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승보 씨 눈이 너무 커서 맞아요.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벌레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남편 행동 하나 눈빛으로 감시하고 있었다고 본인은 느꼈더라고요. 그 제가- 저희 눈이 크니까 좀 그렇게 제가 느꼈을 그 것 말 같아요. 듣고 제가 네. 반성 많이 했네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눈이 사실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친한 사이에는 사실 괜찮지만 네. 아는 경우에 눈빛을 마주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것 같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네. 그 정도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인중을 쳐다보는 거예요. 인중 정도. 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 눈을 쳐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 알을 쳐다보면 노려본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부담스러울 수도 그쵸. 있고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적어야 되겠어요. 눈 그 자체가 아니고 인중 정도가 좋다. 네. 네. 그래서 요즘 아이 콘택 안 되면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네네.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발제문을 보면 네. 아버지가 저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은 관심이 부족하면 상대를 쳐다보지 않는다. 음. 궁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네. 외면하는 것이다. 이 말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맞아요. 저도 웬만하면 네. 불편한 사람 있으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피하죠. 네. 뭐 다른 거 하는 척하고 막 네. 문자 보내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어떡해. 네, 근데 그거 상대방이 말 안 해도 다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눈을 보고 화해도 하고 그 언제 사실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저희가 몰랐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 형성을 안 하겠다. 네.
이게 거절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눈빛이. 네, 그런데 우리가 눈빛을 교환하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일에 바쁘다 보니까 진짜 뭐 꽃이 피고 지는지도 잘 모를 때가 지나갈 때가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식사 한 끼도 그냥 해치우는 느낌으로 먹을 때가 아직도 많거든요. 빠르게. 네, 그러니까 영양이나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거 생각 못 하고 네네. 그냥 배고픔만 채우는 식사를 할 때가 아직도 있어서 네. 좀 돌아보게 되네요. 맞아요. 식사 시간뿐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일상의 다른 시간들도 그걸 잘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또 해치우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네네, 모든 거에서요. 그래서 네. 우리 언어 온도가 자꾸 너무 뜨겁거나 내려가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새 아이 키우면 언어의 온도 참 항상 100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듣다 보니까 우리 네. 언어의 온도는 생활이 많이 반영되네요. 네네. 네, 우리 생활이 많이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 언어 온도가 왜 이렇게 차갑거나 뜨거운지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언어의 온도를 올려주는 한 사람이 이 책 속에 나옵니다. 네. 이분을 만나면 좀 우리 네네. 언어 온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한다. 작은 화로를 이용해 마밥을 끓이고 케첩 소스를 뿌린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린다. 허름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가족과 친구, 좋은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추억을 한데 버무린다. 그리고 삼킨다.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그곳에서 마음을 달랜다. 사실 마스터는 그리 친절한 주인장은 아니다. 단골이 아니면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미소를 보이고 팔짱을 낀 채 손님을 맞이한다. 말수도 적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낀다.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견뎌온 듯한 그는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지 않는 차분히 귀를 기울이며 늘 먹던 거로 같은 말로 덤덤하게 대꾸할 뿐이다. 그들은 위로를 정제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 라는 말만 해도 기운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기운낼 기록조차 없는 사람들은 기운내란 늘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요하는 건 위로일까 강요일까? 네, 위로일까요? 강요일까요? 그러게요. 강요 아닐까요? 강요인 것 네, 같은데요. 저 위로하는 줄 알았는데 강요하고 살았네요. 그러네요. 저도. 네, 뭔가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고 한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식당에 가면 위로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 어딘가 찾아갔는데 이런 만약에 주인을 만난다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힘들고 그럴 때 어디서 위로를 받으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예. 꼭 사람일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어지간할 때는 이제 제가 맛있는 커피를 저한테 먹여줘요. 커피 한 좋죠. 잔. 네, 그리고 조용한 데 가서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위로가 되거든요. 좀 여유를 가지면.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결국 혼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속마음을 말할 친구한테 가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저도 남편이나 친언니한테 얘기를 많이 꺼내는 것 같아요. 네. 지칠 때는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거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전 잘 가요. 아, 뭐요? 저 순댓국, 어머나. 감자탕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사실 먹는 건 잠깐이고 네. 위세프처럼 조언보다는 사실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좀 순댓국 안 좋아하시게 이미지랑 안 맞아요. 양식을 먹을 것 같은데 아주 순댓국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스파게티. 거예요. 다음에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냥 사실은
공감만 해주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막 말을 시키는 것보다 네.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생각할 때 그럴 있는데 때 많죠. 침묵 속에 공감이란 말 네,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같이만 있어줘도 네.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될 때가 있는데 네. 이런 역할을 이 셰프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제가 말을 힘들어서 가면 그냥 내 말 듣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네, 처음엔 그냥 들어주고 그다음에 얘기하다 보면 제 잘못이 그냥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좀 새로운 조언도 또 필요하고 듣고 싶고 하죠. 그렇게. 네. 일단 저를 이해해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필요한 것 같지만 인생의 바다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길을 잃는다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일 수도 있고요. 살면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일지도 모른다고 써 있는데 네네. 자신에 대해 이해한 만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책 내용 중에서 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 네, 대해서 네. 너무 엄격한 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실제로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려고 하고 또 상대방이 또 완벽하기를 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막 속을 때가 많아요, 저도. 네,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공감해야 공감해야 된다는 된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이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고 그렇죠. 위로할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셨네요. 네. 네. 많은 말보다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사람들은 사실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 마음 느껴요. 네, 네. 네. 사람을 피해서 살 수는 없고 상처가 많아도 일단 견디고 봐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가끔 산에 오를 때가 있는데 네. 뭐 피한다고 생각이 없어지진 않고 좀 순간 시원해도 오래 가진 않으니까요. 잠깐은 좀 시원해지겠죠, 그래도. 네. 네. 그래서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일단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음. 좋은 거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훈수 먼저 두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공감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뭔가 힘들어할 때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쿠션 같은 그런 사람, 네네네.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네. 그들이 힘들 때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오늘 언어의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대문 맘마미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씨, 서승보 씨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작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이해가 좀 많이 되네요. 공감도 많이 되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2부 다시 쓰는 엔딩 코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It's Now or Never. It's now or never.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에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2부 코너입니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인데요. 작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함께 읽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을 굉장히 생각 없이 했구나. 반성을 하는 동시에 반성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또 언어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네. 먼저 책을 읽고서 네. 또 느낀 점, 또 변화된 점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네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40도로 말하고 싶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변명을 하자면 새아이의 육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데 네네.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내가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구나. 너무 뜨거웠구나. 너무 차가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책을 읽고 그렇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럼 적정 온도가 40도면 네. 승보 씨는 도대체 몇 도라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미선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언어의 온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승보 씨처럼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 생각도 해보게 됐고 제 말의 온도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좀 발견이 됐었어요.
됐어요. 네. 네, 남편하고 처음에는 좀 부딪혔었는데 지금은 부딪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발견이 됐고 네,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독서 토론에서 감사일기 쓰기 시작했잖아요. 승부 씨. 네, 맞아요. 네, 거기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언어의 온도를 읽고 나서도 이제 언어를 쓰는 용어를 좀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가 좀 있었다는 걸 제가 좀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감사하는 용어로 바뀐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사실만 적었다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구나 하고 이렇게 바뀐 게 보여서 감사일기 쓰는 게 언어의 온도를 높이는 또 좋은 네, 방법이네요. 그랬던 것 같고 그게 네.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저를 돌아보면 이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네. 내가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네, 이 책으로 많은 효과를 보내요. 저희가. 그렇네요. 저도 몇 도일까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요. 네. 아마 바쁘고 그럴 때 보면 네. 언어의 온도 체크조차도 안 됩니다. 안 되죠, 맞아요. 그렇죠. 온도계가 망가집니다. 네. 근데 이것은 말은 마음의 온도와 관계가 밀접하구나. 맞아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이 말의 온도를 높이려면 이 마음의 온도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네네. 마음을 여유를 갖고 좀 생각해 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또 우리 온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 언어의 아, 온도가 좀 있어요. 올게 좀 왔군요. 다르죠. 승보 씨가 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승보 씨는? 저는 불같이 네네. 온도 온도가 좀 높은 편이고. 네. 높았다 낮았다 이게 아주 굴곡이 있는 언어를 표현하고 살았다면 네. 다행스럽게도 저희 남편은 적당한 온도로 저를 좀 데워줬다가 차갑게 식혀줬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남편이네요. 와, 네. 부럽네요. 꼬맹이들 3명이나 있죠? 네, 걔네들은 네, 네. 어때요? 아직 쌍둥이는 이제 막 돌이 지나가지고 네네.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첫째는 동생들이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성향이 그런지 네. 지금 저랑 같이 아주 뜨겁게 불타오고 있거든요. 귀엽겠다. 가끔씩 그래서 무서운 언어로 저를 표현할 때 되면 제가 조금 섬뜩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다행히 그 네. 남편이 있어서 네. 승보 씨는 합산하면 적정 온도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네요. 이미선 씨는 어떠세요? 저희는 남편은 차가운, 큰아들은 따뜻한, 따뜻한. 네, 막내 아들은 뜨거운. 그 집도 좀 합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조절해야 될 것 같은. 그러네요. 네. 집집마다 이렇게 언어의 온도가 다 다른데요. 네. 중간에 이 조절 기능이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네, 그죠? 맞아요.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한 사람이 미선 씨는 미선 씨가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의 온도 높아질 때요. 네. 이름을 달리 불러주면 굉장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미선 씨는 얘기했는데 승보 씨는 아이들 별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사실 저희 첫째한테는 요즘에 큰 형님, 요즘 형님병에 걸렸거든요. 몇 살이죠? 몇 살? 5살인데요. 큰 형님 5살. 네네. 큰 형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어깨를 으쓱하면서 행동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맞아요. 네. 예. 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네, 네, 힘이네요. 맞아요. 아주 잘 달라지죠. 붙여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둘째, 셋째는 아직도 태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네. 태명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놀랐어요. 저희 신랑이 아까 자비라는 네네. 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 얘기를 자비 주니어에서 자주. 근데- 자비 주니어. 네. 멋지네요. 그래서 자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진짜 남편이랑 똑같이 무덤덤한 둘째 아들이 나왔고요. 셋째는 제가 위에 아들 둘이 있다 보니까 마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네. 왜 그럴까요? 사실 궁금하네요. 걱정 마요 엄마. 그래서 마요라고 지었어요. 아. 근데 그 말 그대로 딸이라서 그런지 혼자 독립적으로 잘 크고 있어요. 네. 그 젊은 엄마라 엄마가, 그런지 네. 정말 톡톡 튀는 이름이에요. 다르네요. 그리고 엄마를 걱정 마요라고. 네, 그래서 그래 딸이 확실히 모든 걸 혼자 잘하더라고요. 아직 돌밖에 안 됐는데. 어머.
둘인데도 스스로 알아서. 네, 스스로 알아서 우유를 먹고 알아서 잠을 자고. 너무 예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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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그 마음이 디자인되는 거 맞죠 지금? 정말 그 말의 힘을 느끼게 네.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읽으면서 언어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어의 온도를 높이려면 이제 마음의 온도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높여야 될까요, 미선 씨?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일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네. 근데 무엇보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언어의 온도를 높이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뭐 말이나 글을 바꾸면 그냥 앵무새처럼 네네. 로봇처럼 그냥 뭐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안 느껴지면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다가 말이 좀 혼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화가 나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해가 맞아요. 되고. 네네. 그래서 상처- 우리 마음의 온도를 높이려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맞아요. 상처를 주는 말을 안 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살다 보면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때는 괜찮아요 하면서 괜찮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공감. 그래서 상대방이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지 확인해 봐야 돼요. 네, 네. 그런 것 저 같아요. 애매할 때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괜찮지 않은 경우가 남아 많은 있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괜찮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괜찮지 네. 않고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화상을 입거나 네. 그죠, 동상에 걸린 거였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코너가 또 있습니다. 끄적끄적 네. 다시 쓰는 엔딩 코너인데요. 네. 우리 언어의 온도 어떻게 높일까 엔딩을 한번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승부 씨부터. 서로 말도 바꿔야겠지만 상처를 받기 전에 우리들 딱딱한 마음부터 먼저 녹여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부터. 네네네. 그렇죠. 우리들 마음에 먼저 소망이 있어야지 남들도 그렇게 봐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자기 마음부터 통과해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짜증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냥 짜증부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네. 예, 소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네, 짜증 내고 공감가는. 왔는데 아, 그랬군요. 미안하네요. 이 책을 다 하고 나면 소망으로 바뀝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꼬는 말이나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 그냥 섞여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이 꼬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마음이 건강하면 긍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상대방이 그리고 또 말을 좀 잘못해도 내 네, 마음이 네, 건강하면 네, 또 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쵸. 막 상대방 엄청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렇죠. 그냥 다 좋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화해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마음 관리가 필요한데요. 네.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꼭 가지자 이런 얘기 하셨고요. 네. 또 우리 마음을 녹이려면 네. 사실 상대방 마음도 또 공감을 또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엄마들이라 엄마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마음이 또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네네. 네.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잔소리하지 말고 소망의 눈으로 보고 싶은데 일단 제 마음속에 먼저 소망이 있어야지 그 소망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름 바꾸신 거 보니까 그 자체가 충분히 그 이름 가능한 것 불러주는 같습니다. 것 자체가 네. 소망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게 그냥 나온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좀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들을 보는 내 마음도 정리가 필요하고 네네. 남편을 보는 마음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언어의 네. 온도를 낮추는 뭐 네. 부정적인 것들은 좀 꺼내서 버릴 수 있는 그렇죠. 네. 정리정돈 얘기하셨네요. 네. 저도 정돈하고 싶어요. 같이 할까요? 주변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맘마미아 팀은 사실 독서클럽에서 다 감사일기도 네. 쓰면서 네. 많이 네, 그 독서하면서 네. 또 언어의 온도가 높아지지만 마음의 온도도 네.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네. 승보 씨도 많이 그죠? 네, 바뀌었죠, 달라졌죠. 처음이라. 감사일기 네, 쓰고. 라디오라 외모가 안 보여서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언어의 온도만 올리지 말고 우리 마음의 온도를 먼저 올리자 이런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마음도 우리가 예뻐질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론 내주셨는데 정말 인상적인 엔딩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대문 맘마미아 팀 서승보 씨, 이미선 씨 함께 하셨는데요. 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소감
들어볼게요. 네,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나의 언어의 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는데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언어에 이렇게 조절이 필요한 것도 이제 또 필요한 곳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저한테 좀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그리고 승보 씨랑 같이 나와서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첫 출연인데 네네. 이렇게 좋은 책을 좋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책으로 자주 나오실 거죠? 그럼요. 불러만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 맘마미아 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 읽을 책 안내해 드립니다. 알베리 까미의 명작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엄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메르소. 네, 심지어는요,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과연 메르소는 정말 부도덕한 인간이었을까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지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여러분이 쓰는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오늘 언어의 온도를 재봤는데요. 그동안 무심했던 일상 속의 소소한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마음이 느껴지고 또 정도 가고요. 그렇게 마음의 온도가 먼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요. 괜찮아. 또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들이 그냥 술술 나오지 않을까요? 네,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